남미의 좌파의 상징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13년 집권 끝에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2003년에 시위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정국을 주도했습니다. 원래 대통령 경호실 소속 중위였다가 제대해가지고 인디안 등을 원주민을 등에 업고 최초의 원주민 출신 볼리비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5년에 대선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시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54%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2009년에는 64%의 득표율로 재선이 됐습니다. 또 2014년은 이 대선에서 61%의 득표율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는데 2017년에는 이제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임기가 5년인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다시 법을 바꾸어서 이 사선이 합법적이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냈고, 그래서 10월 20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석연찮은 개표 중단과 또 선거 부정 시비로 시위가 벌어졌고, 그래서 미주기구 등에서 대선 감시에 들어가 있다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이제 경찰 군대까지 나서서 대통령 경호실에 직원들까지 또 다 반대하는 쪽으로 들어서면서 이 경찰이 같이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견디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이 선거에서 격차가 10%가 나면 더 이상 개표하지 않고 개표가 중단되는데, 갑자기 개표가 중단된 직후 10% 이상 차이가 났다라고 선언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부정선거 시비가 걸렸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방송국도 점거하고 또 경찰들까지도 지금 반정부 시위에 합류하고 대통령 경호 경찰까지 합류하고 군대도 동참할 이 행동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결국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국민들의 항의, 군경의 등돌림 등을 통해 지금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결선 투표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기는데, 이번에 이 차이가 크지 않아 결선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10% 이상으로 벌어졌다라고 잠깐 개표가 중단된 이후에 그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는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 등으로 국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 사람도 오래 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쫓아내고 그 시위를 주도한, 그리고 그 결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의 문재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거리도 거의 볼리비아와 비슷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사회주의적 좌파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쓰고 있고, 이 나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구가 국민의힘이 아닌 그야말로 민노총이나 참여연대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친위 그룹에 의존해서 이 국가를 끌어가고 있고, 또 조국이라는 사상 희대의 그런 이 부정한 가족. 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자 관제 의용 시위를 조작해서 지난 주말에도 조국 사수, 내가 조국이다라고 외치는 희한한 인간들을 동원해서 장외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무너뜨리고요. 친북적인 행동으로 탈북한 사람을 15평도 안 되는 배에 16명을 죽였다고 지금 탈북자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지금 관계의 극단적인 형태가 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야당 대표들 앞에 선언하고 그걸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이 진짜 이해가지 않는 것은 문의 이런 말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이 문 정권은 오늘 아침에 송호근 칼럼처럼 중앙일보 고집, 고소, 고립의 정치로 미래 정치를 거의 실종시켜버렸습니다. 반독재 투쟁을 가장 큰 업적으로 민주화 세력이다라고 삼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는 모습은 자신들이 비난했던 독재 정권이 했던 모든 수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비판의 입을 막으며 그 비판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비판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언론들을 시녀로 만들어 가고 있고 야당의 의원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으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남산의 중앙정보부에 끌고 가가지고 매달아서 패던 것과 지금 잡아서 깜빵에 쳐넣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매달아서 한 대 패고 밖에 내보내주는 게 깜빵에 쳐넣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나라 경제를 갖다가 완전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끄집어 내서 그야말로 돈을 풀어서 그들을 지지하는 계층의 호감을 사면서 돈으로서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우매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집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뿌린 국민의 세금에 열광하는 그런 국민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국민 자격이 없고 저는 사라져야 될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던져주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더 나올 데가 없으니 57조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는 자승자박 자업자득 정권 2년 반 세월이라고 하며 임기 전반에 쌓은 업적이 전무한데 후반은 어떻게 버티나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바꾸도록 만드는 게 국민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아자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노영민이, 정의용이, 김상조 등 새 실장이 나와서 회견을 했는데요. 전반기는 대전환의 시기였다. 후반기는 도약하겠다. 그러면서 마치 자성은 하나도 없이 엄청난 성과를 지난 2년 반 동안 낸 것처럼 자아자찬하고 가장 못한 부분을 물어보자 한참 고민하는 척 하다가 일자리라고 하고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정의용은 지소미아는 안보에 제한적이고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김정은의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상조는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구매자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겠다라고 소명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부동산 폭등의 현실 즉 19억짜리가 34억이 되는 15억이 올랐습니다. 84평방미터짜리가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문재인 밑에는 그야말로 미쳐야 아니면 같이 미쳐야 아니면 그야말로 양심이 없어야 함대설을 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TV 카메라 나와서 웃으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을 앉혀놓은 자리에서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든다. 누가 총장 되든 천년만년 안 간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조국을 임명할 때는 사람을 강조하더니만요. 참 기가 찹니다. 문재인의 하산길이 더 위험하다. 손목을 자르고 싶다라고 등 돌린 민심. 무조건 지지층에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현실을 못 본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율 조사 조국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딱 7월 달에 여론조사 그대로 또 돌아갔어요. 자, 그 여론 조작이 물론 상당히 포함되었을 겁니다. 저는 10% 플러스 알파가 여론 조작이라고 보지만은 그건 아마 문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할 때 여론 조작 안 했냐? 나도 다른 정권이 한 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한간의 언론이 문을 비판하는 것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는 수치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언론이 전부 기득권화되어서 자기를 비판한다. 수구 기득권화되어 이렇게 생각하지 여론은 여전히 임기 절반이 지나도 우리 편이다. 47%의 여론으로 임기 절반을 지난 사람은 내가 두 번째다. 아마 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공허한 거죠. 문한테는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요. 야당 복만 있는 집권 여당이다. 문과 청와대만 보였던 2년 반 동안 불통 국정 운영에 여당이 민주당 잘못이 큰데 벌을 받아야 하는데 야당 복이 많아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의 본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고 이제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본격적인 독재를 하겠다라는데 이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고 있고 지소미아에 대한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온다라고 국민 앞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저는 문을 닫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런 자를 뽑아서 대통령을 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지소미아 파기가 맞고 문의 반일 논리에 휘말렸어요. 또 더 나아가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느낄 정도의 수준이라면 87년 체제 이후에 32년 동안 전부 헛질하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소양은 더 후퇴하고 87년에 직선제를 쟁취하겠다고 나섰을 때보다 국민의식은 더 후퇴했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정권과 싸우려고 데모하면 잡혀가는 와중에도 싸우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도처에 있었고 넥타이를 맨 화이트 칼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공장의 노동자들까지도 민주화를 위해서 전부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3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32년이 지나서 지금 볼리비아의 이 민주화 시보다도 훨씬 못한 한국의 이 민주화 시 이게 무슨 지금 꼴입니까? 볼리비아는 촛불 들고 일어난 사람을 쫓아냈는데 가짜라고. 한국은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해도요. 끄떡없이 다시 시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시청 앞 시위도 중요하지만 그 시위만으로 문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럼 문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맹목적인 기존 썩은 보수들에 대한 지지를 냉철하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냉철하게 발전시키냐? 저런 사람들로는 안 된다라는 지금 분노가 먼저 이 보수 정당 한국당에 던져져야 된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정치판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 지금 보수 진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기류, 죽은 대통령 살려내자부터 시작해서 황교안이 한테 힘을 모으자부터 가지각가지의 이런 기류들이 그야말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모른 채 그냥 단지 보수라는 말 덩어리 하나로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수 하는데 한꺼풀 베끼고 나면 가지각색의 이해관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속에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문 정권을 진정으로 쫓아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나 기술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강성들, 옛날로 회귀하자라는 소수의 강성들이 지금 이 보수 진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가서 또 환호하고 이렇게 박수칩니다. 그건 허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누가 건재합니까? 그 속에서 꼽살이 끼어서 한국당도 건재하고 황교안, 나경원도 건재하고 옛날로 복고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왕정 복고 세력도 건재하고 수구 기득권도 건재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열렬하게 지지하고 뭘 모르는 사람들만 들렀다가 아니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도 될 수 없고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없고 조국이라는 국면에서 조국에 분노한 사람이 잠깐 갔지만은 금방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되고 한국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볼리비아는 한국의 87년 같은 상태다. 즉 제도를 민주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순수함이 있지만 한국의 지금 이 시위 세력들은 그런 민주화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사라져버린 가지각색의 그냥 짬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나가사키 짬뽕도 아니고 개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시위를 통해서 문을 쫓아내고 그리고 지금 앞에 나서 있는 한국당을 통해서 선거에 이겨서 문을 정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원해 보이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요. 누구의 책임이냐? 그거는요.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거나 이 정권이 죽도록 미운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 볼리비아 사람들요. 소득이 뭐 한 3, 4, 4, 5천 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민주화에 대한 오직 순수한 열망은 있는 겁니다.